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 뉴스의 정치팀장 황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출마를 하시게 된 계기나 소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누가 좋으냐 하는 거를 아마 경기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꽤 열심히 모여서 논의도 하고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기엔 제가 과거 16대 국회에 교육의원으로도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성공회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학교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 같아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에게 간곡히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 배경에는 혁신학교가 경기도에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김상곤 교육감의 하나의 업적으로 지난 한 5, 6년간 이 발전해온 혁신학교가 자칫 교육감이 잘못 선출이 되면 이게 결국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혁신학교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 이건 하나의 우리나라의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바람이다. 반드시 이건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의 간곡한 요청을 제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경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학교 교육의 하나의 변화의 전환점을 만들어보자. 이런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와보니까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역시 경기도의 이 방대한 교육을 제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1년에 한 11조 한 2천억 정도가 경기도 교육청의 한 예산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한 8조가 내국세에서 이 교육 경비로 이제 나오는 교부금이고요. 그리고 1조 한 8천억 정도가 이제 도에서 나오는 이 교부금 같은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185만 학생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교육을 이루어 나가고 특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유초, 중학교까지를 완전 무상 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까지도 상당히 부분적으로 이제 무상으로 진행해서 정말 우리 교육의 이 공교육의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 가려면 최소한도 여기서 한 2, 3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이 내국세의 교육을 위한 교부금으로 지출하는 20.27%를 한 25% 이상 높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 경기 교육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이 교부금으로 나오는 돈이 총액이 한 41조 됩니다. 이것을 학생 대비로 나누게 되면 경기도의 경우는 최소한도 10조가 와야 되는데 현재는 8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25%가 늘어나게 되면 그 5% 늘어나는 것이 내 경기 교육을 위해서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2조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럼 현재 8조에서 한 12조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이 교육재정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계획을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제가 우선 국회의원을 16대 했는데요. 그때 교육위원을 하면서 이 유아교육법도 저희가 입법 발의를 하고 그리고 영양교사법도 입법 발의해서 지금 영양교사가 전국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성공회 대학교를 만드는데 제가 25년간 일을 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유치원 원장도 해봤고요. 지금도 법인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의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 가운데서도 제가 몇 군데 단체 이사장을 하면서 청소년 문제도 관계를 해왔고
특히 그 성공회가 만든 성베드로 학교라는 특수학교, 이건 1970년대 초에 거의 황무지다시피 했을 때 제가 그 학교를 만드는 주무를 맡아가지고 그때 우리 국내 사례, 외국 사례까지 다 연구해 가면서 만든 학교가 그 성베드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그 새천년 민주당의 초대 정책의장도 하고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는 이 평화교육이라든가 이 평화에 대한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실제로 이런 지역에 어떻게 평화교육을 해서 정말 안보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새로운 미래의 꿈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을 때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로서만이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가진 제 경험도 경기교육 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이 행정 업무가 너무 비대합니다. 이게 국회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각급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교육보다도 그 자료 만드는데 더 시간을 많이 쏟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 국회에 정책 자료로 보내는 모든 자료는 교육청이 일체 담당을 하고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러므로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이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상곤 교육감님이 해오신 것 가운데 교사의 연구년제 같은 걸 도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교사들의 그 역량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교육 환경을 좀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 안에 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더 나아서 인근의 학부모들을 위한 그 보육시설 같은 것을 학교 내에 만들어서 그 사내 보육시설을 통해서 마음 놓고 교육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제가 이제 하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사가 정말 교육과 연구와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학부모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이 적어도 학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가고 계십니다만 특히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이런 것이 제 역할을 하면서 교장과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또 지역사회 사회에서 학교가 원만하게 잘 운영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학교 내에 어려운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위해서 학부모의 이제 교육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학부모들에 대한 학교 이해, 교과 과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교육이나 사회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들도 실제 같이 해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학부모가 학교 방과 후에 학부모가 집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책을 읽고 책을 읽은 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그런 것도 교육의 일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학부모 지원센터 같은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해나가기 위한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일인데요. 아마 좀 생소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사회 단체들과 지역의 유지들과 지역 이 교육청이나 혹은 지역 이 공무원들이 함께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해갈 것이냐.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을 교육 공동체를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학교의 식자재 같은 것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그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물품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교복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부가적인 어떤 비용들도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절감을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구상을 하면서 교육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나가자.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루어왔던 그 혁신학교를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4년 임기 동안에 모든 학교,
특히 이걸 원하는 학교, 특히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의 학교는 우선적으로 혁신학교를 만들고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여러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제일 좋은 게 역시 그 상선약수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뭐냐? 물 흘러가는 것처럼 가야 된다. 결국 무리 없이 가는데 물은 서로 합치지 않습니까? 물과 물이 합치지 물과 물이 헤어지진 않거든요. 지형에 따라서 헤어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합치고 마침내 마지막 목표는 물은 바다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대한 그 생명의 바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난 물이 갖고 있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물과 물이 합쳐지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과 시냇물이 합치면 강이 되고 강과 강이 합쳐지면 큰 강이 되고 큰 강이 합쳐져서 결국 바다로 가는 그 과정을 본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은 참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서로 합칠 줄도 알지 서로 갈등을 빚거나 투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물은 기다릴 줄도 알죠.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를 보면 역시 물이 주는 의미가 우리 생명의 기본도 물이지만 물의 행태를 본다고 하면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말 약수, 물을 담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온 이재정입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 그리고 제16대 국회의 교육위원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 과제가 역시 교육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 교육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울을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우리나라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학교도 제일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경기도, 서울 강남보다도 더 좋은 신도시가 있는가 하면 강원도의 어떤 산골에 있는 작은 마을보다 더 깊은 시골 마을도 있는,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 민통선 주변에 정말 긴장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 경기도에 있는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경기도의 교육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환경이기도 하고 조건이기도 하고 힘의 원천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교육이 새롭게 바뀌면 경기도만이 아니고 실제 한반도의 전체의 교육,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교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동북아에까지도 하나의 새로운 모형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혁신학교를 이런 면에서 여러 모형을 만들어서 뭐 강남형 혁신학교 혹은 농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혁신학교, 이런 여러 유형의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다양한 교육의 한 모형들을 만들어서 정말 앞으로 미래의 창조적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해나가려면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내가 학부형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마을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드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러분들과 나이 연장하신 연로하신 분들과 젊은이들과 이런 분들이 미래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큰 꿈,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는 그런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도와주시고요. 6월 4일 모두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